남편이 명예퇴직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까 막막했습니다. 살아가야 할 날은 많은데 손에 가진 것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병들어서 짐이 될까 봐. 저에게 파산이라는 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직도 캥거루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려 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의 실패는 정말 회복되기 힘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평생을 달려와 맞은 황혼. 그러나 이곳은 벼랑 끝입니다. 현실에 갇혀버린 은퇴 후 40년. 과연 우리의 노후는 안녕할 수 있을까요? 올해 80이 된 이옥기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10,000원이고 5,000원. 맛 좋은지 아는데. 나 많이 줍니다. 아까 우리 비싸가지고.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이 씨. 반찬 몇 가지 사고는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이 씨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젊은 시절 사막을 누비며 중동 건설 붐을 이끌었던 그였습니다. 해 건설 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렇게 선언했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로 5,000명 직원이 있는데 내 혼자밖에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겁난 게 하나도 없고 못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기업인으로 나올 만큼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나는 차도 고급차 벤츠도 타고 고급차 타고 다녔고 참 건설체 가면서 참 비행기도 1등석 타고 다녀봤고 그 유럽 10개국을 매일같이 오늘 이 나라 회의하고 그 다음날 저 나라 회의 그런 날 그때도 있었어요. 오직 일하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는 이옥기 씨.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건 은퇴 후 시작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잘 할 거라고 했는데 한 가지 미스테이크가 필리핀 직원들의 능력을 고려를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남은 재산은 통장에 44만 8천 원이 전부입니다. 오랜만에 밥상다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지낸 지 20년. 5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노후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막 월급제로 일했만 나는 너무나 매진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맨집이 남아도 그러면 집에서 집사람이 그걸 관리를 잘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겠는데 집사람이 그런 능력은 없고 내한테 욕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요즘 이 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발견하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죽고 나서도 뭐 모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입원하든 죽든 누가 딴 사람이 들어가서 봐도 연락해달라. 그래 이제 쓰는 거지. 두려움 같은 게 있으세요? 예. 그건 당연하죠. 밤마다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이 씨. 지난 며칠 생각이 많았다는 그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80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현실.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 사회복지사가 주고 간 유언장입니다. 연락도 끊긴 자식들에게 남길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면 깨끗하게 화장해 고향 선산에 묻히는 것뿐입니다. 초라한 말년, 회한이 밀려듭니다. 다 사람마다 죽을 때 되면 스스로 다 느끼는 게 다 있고 사람에 따라서 죽을 때 그리운 것도 뭐가 그리운지 다 달라지는 거고.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묻지 마라. 나도 죽겠다. 진짜 죽겠다. 만성질환이 심각해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한 이옥기 씨. 그에게 노후는 재앙의 시간입니다. 부산의 한 택배 사무실. 오전 10시 김민철 씨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곳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70이 넘습니다. 김민철 씨 역시 올해 7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4년 전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즐긴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하기 싫죠. 한 달에 점심 사 먹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손에 쥐는 거는 정말 한 40만 원 되려나? 두세 시간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나면 배달을 시작합니다. 김 씨가 담당하는 구역은 인근 아파트 단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수레도 끌고 계단도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하루 대여섯 시간. 받는 돈은 택배 하나에 450원. 한 달 벌이는 45만 원 정도. 숨도 차고 다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젊을 때 보면. 오후 5시 다른 날보다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빵봉지부터 뜯습니다. 점심을 걸렀다고 했습니다. 배달하시면 식사는 하세요? 젊어서는 남들처럼 회사도 다녔고 한때는 사업도 했다는 김민철 씨.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 넷을 갖다가 시집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네들 뭐 집 산다 뭐 어쩐다 하면은 좀 모자라면은 보태줘야 되고 부모라도 자식들 결혼하는데 안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 돈은 있으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자식들 건사하고 나니 정작 필요한 노후 자금이 없더라는 김 씨. 그래도 아직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는 지금 부산 산동네에 삽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방입니다. 비만 오면 말썽이더니 오늘도 전기가 나갔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김 씨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인데도 연금을 포기하고 택배를 시작한 건 2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였습니다. 자녀분들이 여기 사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기에 사는 거는 몰라요. 혼자 사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산다는 거는 모르죠. 여기 공개해놔면 당장에 애들은 뭐 난리 날 건데. 요놈은 자식들이 알면 짐이 될까 싶어 사는 곳을 알리지 않는다는 김 씨. 이게 제일 큰 애고. 근데 보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자기네 집에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밑에 있는 막내들은 한참 재롱 피울 텐데.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스스로 생활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는 힘들다고 안 봐요, 지금. 오늘 내가 버려가지고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버려가지고 줄 수 있는. 내 죽을 때는 나는 한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500만 원 놔주면 내 장래 미칠 때 사용해라 하네. 그 이상은 더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주는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아온 김민철 씨.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힘으로 노후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부산의 한 쪽방촌.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전문가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60대 이상 독거노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신보건 선생님이신데. 괜찮습니까? 요쯤에 앉을까요, 그냥? 네. 1년 전부터 술안 양현상 씨는 퇴직 후 쪽방에 들어왔습니다. 56, 비교적 젊은 나이.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입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정말. 이게 뭐 다른 병도 다른 병이지만 뭐 정신도 뭐 이상해지고 그래 뭐 남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 그래 뭐 죽는 게 문제가 있고 더 어렵더라고. 몇 번 내 죽으려고 해도 안 되고. 젊은 시절 그는 기술자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고 지금은 건강 때문에 그나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고 이제 은퇴기를 맞은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 중 한 명인 양 씨. 하지만 그에게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한 모습도 보이기 싫고, 특히 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부끄럽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 산다는 이 자체가 싫어서 내가 절대로 남한테, 친구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쪽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양 씨뿐만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경제적 어려움 그 이상의 시련입니다. 은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파산이나 또는 힘든 부분들을 겪게 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시작되시는 부분이 가족과의 단절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실은 정서적인 지지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들을 많이 또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노후 파산은 유례없이 빠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22만여 명, 전체 인구의 13%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금이 2008년부터 20년 부어서 그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연금 수급자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노후를 위해서 따로 사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큰 건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의 삶을 보장할 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과도하게 오랫동안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문화적인 특징들로 그 은퇴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로 하여금 계속 그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이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만드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일본.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대다수 은퇴하면서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산자 지원 단체인 핫플레이스의 사람들이 노숙인 공동생활주택을 찾았습니다. 단체에서는 이들이 지낼 곳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5명, 이 중 3명이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카노 씨는 누구보다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파산자였기 때문입니다. 私は26年間デパートに勤めておりまして、年収も1000万を超える、最大1200万ぐらいありましたかね。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던 다카노 씨. 그 자신도 파산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파산자가 되었던 걸까요? ある日、父親が、癌に侵されまして、介護をしなきゃいけない、その前に母親も、寝たり起きたりの生活だったので、ダブルの介護が必要になってしまった。散々悩んだ結果、私はその26年間勤めた仕事を辞めて、介護に就く方の決心をして、それで辞めるに至ったわけですね。 그가 믿은 것은 저축한 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그는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그가 받게 되는 연금은 4년 뒤에나 수령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全て荷物を処分されましたので、自分にその両親の思い出とか、写真1枚残ってないわけですね。ですから思い出してももう悲しくなるし、じゃあ会えるか、母親と会えるかといったらもう夢の中でしか会えないわけです。 갈 곳 없던 그가 찾은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석 달 넘게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私は携帯のラジオをずっと聞いてたんですね。それはなんで聞いてたかというと、天気が気になる。外で寝てますから、夜中に降られたら困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のもありましたし、あとはその当時何を考えてたかというと、もうとにかくどれだけ自分が生きられるのか、でそればっかり考えてましたよね。ですから 다카노 씨는 공원으로 활동을 나온 파산자 지원단체 사람들 덕분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3,300만여 명,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입니다. 여기에 수명까지 늘면서 노인 파산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금제도가 있지만 노인 2명 중 1명은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빈곤층입니다. これはもう非常に単純なことで、やっぱり高齢者の貧困問題ですよね。大都市、繁栄の中心である港区と、農山村を抱えている山形県がですね、その生活保護基準以下の人が、大きく言って半分はいると。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この都市、農村関係なく、日本でもかなり経済的に大変な、そういう人たちがですね、いるんだというのがですね、私の調査で現れているところです。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든을 앞둔 설상대 씨는 얼마 전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30-40만 원. 이나마도 어렵게 구한 일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던 설 씨가 은퇴한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그때 우리는 이 연금이라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또 연금이라는 게 그 토대가 서질 안 했고 적금 이자만 못할 거다 연금이 이제 그래가지고 적금을 부지런히 붓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 나올 때 이제 퇴직금 좀 있었죠. 예. 부산에서도 부촌이라는 해운대 주상복합 아파트.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장만한 집입니다. 여기서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켰고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동차 학원이 실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비싸요. 그죠? 얼마 정도? 한 30-40대죠. 진짜 그 돈 받아가 어디서 이 관리비도 안 되는데. 그죠? 설 씨는 주중에 혼자서 지냅니다. 아내가 딸내서 손자들을 봐주며 용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이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퇴계획을 안 세운 거에 대해서는 실패지. 굉장한 실패지. 은퇴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에 내가 몇 살 되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아예 생각지를 안 했다니까. 그거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무능하다 할까? 그 젊은 사람들 보고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지, 오히려. 나이 80에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기나긴 노후.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설 씨는 막막합니다. 저 집을 마련하기까지 남모르는 눈물과 남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해가 마련했겠습니까마는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리 들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고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처럼 내 나이처럼 부산 노인들도 역시 나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설 씨의 고민은 노후 준비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0년 동안 태어난 700만 베이비부머들은 고도 성장기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덕분에 10명 중 8명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 자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어떤 노후 대비책 없이 주택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가치가 빠르게 오르는 게 주택이었으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주택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거에는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주택을 담보 맡겨가지고 대출 받아서 뭐 뭔가 시도했는데 망하게 되면 전세산이 이렇게 날아가게 돼서 그래서 뭐 파산하게 되고 이제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된 베이비부머 세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택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로 나왔죠. 제 미래와 애들의 미래, 그게 이제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갈랑치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준비는 잘 된 편인데 월수가 제가 필요로 하는 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을 줄여서 어떻게 해볼까. 동생이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노를 저도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집은 있지만 노후 자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여기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까지 더해져 이들의 노후 준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겨우 노후를 그냥 서로 의지하고 지낼 부분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지 자녀를 뭐 집을 사준다든지 내가 너희에게 뭐 뭘 얼만큼 해줄게 뭐 1억을 줄게 2억을 줄게 그렇게